안녕하세요. 먼구야입니다. 네, 오늘은 106페이지 아랫부분에 고사나무 조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네, 이 뒤에 이제 감수량의 산증, 기준착과 수고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어서 할 건데요. 이 고사나무 조사는 앞전에 시기별 조사 방법 때 언급드렸지만, 지금 기술되어 있는 건 수학 완료 이후 고사나무 조사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고사나무 조사는 수학 완료 이후에만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시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하지는 않는데 보통 원칙적으로 낙과 피해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동시 진행합니다. 써드릴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 네,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고사나무를 선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네, 요렇게 세 개에 이제 보통 고사나무 산정을 하는데 이게 현지조사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낙과 피해 조사라고 하지 않고 적과 후 손해조사라고 합니다. 네, 적과 이후 손해조사. 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낙과 피해 조사랑 착과 피해 조사, 침수 쭉 있는 거예요. 적과 이후의 어떤 손해조사가 통합이 돼가지고, 네, 적과 후 손해조사 때도 고사나무 조사를 해요. 네, 이렇게는 고사나무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수학 완료 이후에 고사나무 조사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어 있지, 이때도 고사나무 조사를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자연재 조수의 화제. 네, 수학 완료 이후의 조사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 완료 이후 고사나무 조사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고사나무 조사 필요 여부 확인입니다. 수학 완료 이후에 고사나무 조사가 있는 경우에 조사 실시하는 거고, 수학 완료 이전에 고사나무 조사가 있다. 네, 이때 하는 거예요. 피해사유경 조사든 적과 착과수 조사든 적과 후 손해 조사든 이때 하는 거지, 기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고사나무 조사는 수학 완료 이후에만 한다. OX면 X가 되는 겁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조사 보세요. 착과수 조사, 및 수학량 조사, 이 수학량 조사가 결국엔 적과 후 손해 조사거든요. 이때 확인된 고사나무 이외라고 되어 있죠. 이때 고사나무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때 착과수 조사나 수학량 조사 때 기조사, 고사나무 조사가 기조사가 된다. 고사나무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가 기술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수학 완료 이후에만 조사를 한다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우리는 실무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론서에만 써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잖아요. 네, 기술이 별도로 안 돼 있을 뿐이지 여기 있기 때문에 수학 완료 이후에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을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에 미보상 고사주수로 조사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미보상 고사주수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사주수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품종별, 재해방식별, 수령별로 실제과주수, 수학 완료전 고사주수, 수학 완료 고사주수, 그럼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네. 수학 완료 전의 고사주수, 수학 완료 후의 고사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실제 결과주수도 조사를 해요. 왜냐면 실제과주수는 왜 조사하냐면 나중에는 나무 피해율을 구할 건데 30주가 죽었다. 네, 몇 주 중에 200주 중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나무 피해로 가려면 총 실제과 주수가 나와야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과 주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 적과 후 착과 조사, 착과 피해 및 낙과 피해 조사. 네, 저기 써놨죠. 네, 요 적과 후 손해 조사가 착과 피해, 뭐 낙과 피해 이런 건데 사실상 착과 피해 조사에서 고사나무 조사를 뭐 실무에선 네,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가지고 거의 낙과 피해에서 하죠. 그래서 그냥 적과 후 손해 조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조사서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착과 피해는 한다 안 한다. 네, 그거를 명확하게 딱 정하기가 착과 피해 조사에서 고사나무 조사를 한 사례가 없을 뿐이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할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애매하니 적과 후 손해 조사 때 그냥 한다. 고사나무 조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써있죠? 착과 피해 조사 및 낙과 피해 조사. 그래서 보상하는 죄로 고사된 것으로 확인된 주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수학 완료 이전에도 고사나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죄로 고사한 나무 중에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 수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 완료 이전과 이후를 지금 구분해서 세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끝이에요. 그냥 고사나무 조사는 고사나무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율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결국에는 고사나무의 실제효과 주수거든요. 이게 나무 피해율 구하는 공식인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공식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건데 이 고사나무는 수학 완료 전과 후를 합친 고사나무예요. 수학 완료 이전과 수학 완료 이후를 합친 고사나무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건 뒤에 가서 다시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사 방법이니까요. 조사 방법은 결국에는 실제화 주수 세고 수학 완료 전 세고 수학 완료 후 세고 미보상 고사 주수 죽기는 죽었으나 보상하지 않는 고사 주수 별도로 세서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화 주수는 200주,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 20주, 수학 완료 후 고사 주수가 30주, 그 다음에 미보상고사 주수가 10주. 총 200주 중에 지금 60주가 죽어 있었는데 각각 세본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되는 건 요거다. 그래서 50 나누기 200이다. 25%다. 먼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7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럼 여지껏 우리가 조사 방법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걸로 인해서 보험금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조사 방법을 토대로 보험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과목의 그 계산 문제 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금은 두 개로 나뉘어요. 네,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 가운데가 적과잖아요. 네, 적과 이전과 이후로 우리 보상하는 죄가 갈리듯이 보험금도 갈려요. 뭐로 나뉘냐면 착과 감소, 적과 이전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하고요. 적과 이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해요. 왜 명칭이 이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적과 이전과 이후, 이 적과의 기준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로 이제 구분이 되죠. 내가 원래 10,000개 열리는 과수원이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평년 착과수라고 그러죠? 근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 7,000개밖에 안 열렸다. 근데 이 사이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더라. 네, 이거예요. 그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몇 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3,000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통약관 기준으로 할게요. 3,000개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착과된, 그러니까 7,000개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10,000개가 달려야 되는데 7,000개밖에 안 달린 거죠. 저가 조사를 해본 결과 줄어들었어요. 3,000개가. 어떤 게요?
착과된 과실이 감소한 거예요. 그죠? 10,000개가 달려야 되는데 7,000개로 착과된 과실이 보상하는 재료에서 감소된 거죠. 그래서 착과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착과 감소로 인한 보험금이 발생을 하니 착과 감소 보험금이에요. 네. 적과 후 착과 조사 이전, 그러니까 적과 이전의 재에 대해서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해보니 줄어드는 걸 알았고,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보통 적과 후 착과 조사 2월 혹은 다다음 달, 그러니까 2달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은 뭐냐면 7,000개. 네. 7,000개가 이제 어쨌든 좀 줄어들어 속은 상하지만 7,000개를 자기는 이제 잘 키워서 한번 수확을 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혹은 뭐 강풍이 불었다고 쳐요. 네, 14m/s 넘었죠? 그래서 1,000개가 빠졌고요. 네. 140mm가 왔습니다. 12시간 동안. 네. 그래서 또 2,000개가 빠졌어요. 네. 지금 다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만큼이 빠졌어요. 몇 개가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실제로 4,000개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뭐 자연낙과도 있을 거고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것만 빠진 거지 이 뒤에 뭐 멧돼지가 들이받아가지고 보상하지 않잖아요. 적과 이유는 뭐 500개가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남았는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합위험 그때 살짝 종합위험 방식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위험은 얼마나 수확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적과선 종합위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뒤에 적과 이후에 막 있다 보니 몇 개를 수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피해만 갈라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것만 필요해요. 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3,000개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이 3,000개는 과실이 어쨌든 피해를 입어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착과된 과실이 아니죠. 뭐 낙과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실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박이 와가지고요. 아니면 우박이 와서 착과 피해 조사를 했는데 2,000개가 손해본 걸로 계산이 됐어요. 어쨌든 그 2,000개도 착과 손해가 아니라 그 팔아야 되는 과실을 못 파는 거니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의 착과 감소 보험금과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전은 착과 감소 보험금, 적과 후 착과 조사 이후는 과실손해보험금으로 2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과수는 무조건 한 번 나가는데 수확 직전에 조사를 하고 저 수확감소보험금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나가요. 수확량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 원래 10,000kg 수확해야 되는데 6,000kg밖에 수확을 못했어. 4,000kg 수확이 감소된 거잖아요. 수확감소보험금이라고 해요. 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이렇게 2개가 나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험금 산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 구분이 될 거잖아요. 이 구분이 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준이 될 거예요.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로 인한 기준이 될 건데, 그래서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 착과수에 우린 지금 개수로 하고 있잖아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도 개수로 하고 있죠. 여기에 과중 곱하면 네, 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냥 과중을 곱하면 양이 돼요. 개수에 무게를 곱하니까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과중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 종합과수는 나중에 과중조사라고 해서 무게를 재는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과수사종은 가입과중이 품종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이전 강의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픽스 값이잖아요. 고정된 값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 착화수가 몇 개냐? 결국엔 얘를 알아야 되죠. 기준 착화수가 몇 개냐? 그래서 기준 착화수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준 착화수를 구하면 자연히 기준 수학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준 착화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준 착화수는 두 개로 나뉩니다. 여기다 쓰지 않고 제가 여기다 쓸게요. 기준 착화수는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적과 종료 전 피해 인정이 된 경우, 하나는 적과 종료 전에 피해 인정이 안 된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피해 인정이 된 것부터 볼게요. 적 없는 것부터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없는 것부터. 적과 종료 전에 피해 인정이 안 됐다. 얘는 곧 기준 착화수가 적과 후 착화수예요. 간단해요. 네. 적과 후 착화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원래 10,000개가 열려야 되는 과수원인데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7,000개밖에 안 열린 거예요. 3,000개가 줄어들었지만 피해가 없었어요. 인정을 못 받죠. 얘가 기준이에요. 이제부터 마이너스 1,000개, 마이너스 2,000개. 물론 과실손해보험금은 얘가 중요한 것보단 얘가 중요하겠지만 얘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배웠죠. 자기부담 비율이 20%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 기준, 적과 후 착화수, 얘는 인정 못 받으니까요. 이 기준에 자기부담 비율이 곱해져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라는 게 나와요. 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용어가 막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건데 어쨌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준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1,400개는 안고 가는 거예요. 네.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항상 이렇게 돼요. 만약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2,800개가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입니다. 이 뒤에 14,000개 뒤에 2,000개가 재해를 입어서 손해를 봤어요. 2,800개는 내 부담이기 때문에 네,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측정이 안 돼요. 내 부담 안에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이걸 자기부담 비율 이내 피해라고 해요. 내가 부담하는 감수된 과실수예요. 네. 그래서 이 적과 후 착과수, 이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되고 이 자기부담 비율을 곱할 때 유용하게 쓰이죠. 네. 근데 적과 종료된 피해가 있다면, 네. 적과 종료 전 피해가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10,000개가 열리는 과수원인데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를 해봤더니 7,000개가 열린 거예요. 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줄어들었으면 기준 착과수는 이 7,000개로 기준 착과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인정을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7,000개가 나왔어요. 적과 후 착과수사 결과 7,000개가 나왔는데
그럼 이 3,000개가 줄어드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얘를 모르면 적과 오차가수가 7,000개예요. pn이 있어요. 몇 개가 줄어들었나요? 알 수가 없죠. 적과 오차가 조사를 했는데 7,000개예요. 자, 몇 개가 줄어들었을까요? 혹은 적과 오차가수 조사를 했는데 28,000개입니다. 몇 줄어드는 거예요.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걸로 하면 여러분 답을 아시니까 바꿔야 되겠다. 적과 오차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35,000개입니다. 피해가 있었고요. 줄어들었습니다. 몇 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이거를 쓰는 순간 아시는 거예요. 평년 착과수가 5만 개였습니다. 아, 그럼 15,000개 줄어들었네. 네, 이걸 제가 쓰는 순간 아셨죠? 얘가 기준이 되죠? 기준 착과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5종 한정 특약과 일부 피해. 보통약관인데 일부 피해일 때, 이 두 가지일 때는 이 평년 착과수가 지금 보시면 그럼 평년 착과수가 혹은 가입 착과수가 곧 기준 착과수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적과 전에 피해가 있으면 평년 착과수랑 혹은 피해가 있어서 감수 과실수가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평년 착과수가 가입 착과수고 이런 경우에 얘가 곧 기준 착과수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경우에는 달라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개념, 기준 설명, 개념 설명하느라 그래요. 10,000개가 걸려야 되는데 7,000개가 걸렸어요. 5종 한정 특약이에요. 이제 이 사이에 2,000개가 보상하는 손해예요. 또는 일부 피해. 보통약관인데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그때 설명드렸죠. 2,000개만 갈라낼 수 있는 2,000개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 10,000개가 기준이 아니죠. 그때는 얘와 얘를 더한 게 기준인 거죠. 네, 1,000개는 보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편한 건 그냥 평년 착과수다, 가입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다, 적과전에 피해가 있어서 감수과실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라고 했을 때 평년 착과수다, 가입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다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FM대로는 적과후 착과수 더하기 착과감수 과실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노멀해요. FM대로예요. 그러면 얘까지도 한 번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과후 착과수 더하기 착과감수 과실수 네, 이렇게 해야 노멀해집니다. 10,000개가 열렸는데 7,000개 줄었어요. 네, 재해가 있었어요. 감소가 됐죠. 보통약관이에요. 보통약관의 자연재해예요. 네, 그러면 이거 인정된 거 다 인정되잖아요. 몇 개예요? 3,000개죠. 적과후 착과수 7,000개 더하기 착과감수 과실수 3,000개 해서 10,000개 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아니 어차피 얘가 기준 착과수인데 그냥 얘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5종 한정 특약이나 일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갈라낼 수 있다면 5종 한정 특약과 일부 피해 주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네, 평년 착과수 써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습관을 여러분들 그거를 탁탁탁 갈라내기가 아직은 어려우니까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가 틀리면 계산 문제를 뒤에를 다 맞춰도 다 틀려요. 기준을 못 잡으면 우리 단추랑 똑같아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뒤에 아무리 잘해도 다 틀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잡아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은 게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게, 적과전에 재가 있으면 적과후 착과수가, 그러니까 적과후 착과수 더하기 착과감소 과실수가 기준 착과수구나.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개예요. 재가 있었어요. 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과후 착과수가 늘은 거예요. 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과후 착과수 14,000개 더하기 착과함수가 없죠? 네, 그래서 14,000개예요. 네,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보통 약관이에요. 오종한정 특약이라든가 일부 피해 주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종한정 특약하고 일부 피해 주수 뭐 아니니까 자연재해 그 피해 있으니까 이거네 라고 하시면 또 여기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모든 경우의 수를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착과수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30분 동안. 네, 요 부분.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이제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준수확량 기준착과수의 가입과정을 곱해 산출하는 거고, 가입과정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수의 품종은 식되어도 품종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엔 기준착과수만 구하면, 요것만 구하면 이 기준착과수에서 곱하기 가입과정을 하면 기준수확량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착과수 구하는 Q&A 예시 문제를 제가 내놨는데 이거를 지금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열심히 해보시고 요 내용을, 요 문장을 이해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같이 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뭐 이거를 먼저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복습을 더 중요하게 하시고요. 미리 이걸 먼저 예습한다고 풀어보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저와 같이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요 기준착과수 구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